1978년 10월 21일 저녁 호주 멜버른 해안과 태즈메이니아 섬 사이에 위치한 베스 해협 상공에서 한 대의 경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조종사는 당시 20세의 청년 프레데릭 발렌티크였습니다. 그는 멜버른 무라빈 공항을 이륙해 킹 아일랜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를 뒤흔든 이유는 그가 실종 직전 관제탑과 나누었던 기괴한 교신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가 자신을 추격하고 있으며 그것은 비행기가 아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끊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인터넷 픽션과 음모론을 걷어내고 호주 당국의 공식 조사 기록과 실제 교신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인 프레데릭 발렌티크는 비행 경력 약 150시간을 가진 초보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는 야간 비행이 가능한 사급계기 비행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기상 조건이 아주 양호하여 시각적으로 시야가 확보되는 상태에서만 비행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자격이었습니다. 발렌티크는 항공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호주 공군에 2번이나 지원했으나 교육 자격 미달로 낙방했고 상업용 조종사 면허 시험에도 여러 차례 낙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실종 전달에도 3개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비행 이력에는 시드니의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경고를 받거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구름 속으로 고의 비행을 감행해 처벌이 검토되던 문제 행동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훗날 인터뷰에서 발렌티크가 평소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978년 10월 21일 18시 19분 발렌티크는 연료를 가득 채운 세스나 182 경비행기를 몰고 무라빈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기상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시야는 끝없이 확보되었으며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이륙 후 발렌티크는 멜버른 비행 서비스 관제탑과 정상적으로 교신을 유지했습니다. 19시 정각 그는 케이프 오트웨이 상공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베스 해협의 거친 바다 위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이륙 후 약 45분이 지난 19시 6분이었습니다. 발렌티크는 멜버른 관제탑의 관제사 스티브 로비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는 고도 5,000피트 아래 운항 중인 다른 비행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관제사 로비는 해당 구역에 예정된 비행 트래픽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발렌티크는 전방에 커다란 비행 물체가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물체는 4개의 밝은 랜딩 라이트를 켜고 있었으며 자신의 비행기 상공 약 1,000피트 위를 무서운 속도로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관제탑은 즉시 군용기나 다른 민간 비행기가 있는지 재확인했으나 역시 아무것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호주 교통부의 공식 녹취록에 따르면 19시 8분 발렌티크의 무전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그 정체불명의 물체가 자신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마치 자신과 어떤 게임을 하듯 비행기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관제사 로비가 물체의 외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발렌티크는 물체가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외부가 금속 재질처럼 반짝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물체 표면에 녹색빛이 돌고 있다는 상세한 묘사도 덧붙였습니다. 발렌티크는 교신 도중 지금 그 물체가 내 위를 지나쳐 날아갔다고 말한 뒤 잠시 숨을 고르며 물체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관제탑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안도는 잠시였습니다. 물체는 곧바로 남서쪽 방향에서 다시 빠른 속도로 접근해왔습니다. 19시 11분 발렌티크는 세스나 비행기의 엔진이 거칠게 공회전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엔진이 쿵쾅거리거나 연료 공급이 끊기는 듯한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제탑에서 현재 비행 계획을 묻자 그는 킹 아일랜드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르듯 관제탑에 말했습니다. 멜버른 그 이상한 비행 물체가 자신의 위에 떠 있습니다. 그것은 멈춰 서서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행기가 아닙니다. 이 말을 끝으로 발렌티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17초 동안 관제탑의 녹음 장치에는 의문의 소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가 긁히는 듯한 혹은 금속과 금속이 강하게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었습니다. 소음이 갑자기 끊긴 후 베스 해협 상공에는 완벽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호주 당국은 무전이 끊긴 직후인 19시 12분에 즉시 비상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시 33분 킹 아일랜드 공항에 발렌티크의 세스나기가 착륙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대규모 수색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호주 공군의 P3 오리온 정찰기를 비롯하여 민간 수색 파일럿들 그리고 해군 선박들이 발렌티크가 마지막으로 교신했던 케이프 오트웨이 남쪽과 베스 해협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흘 동안 해상과 상공에서 정밀 수색이 이어졌지만 바다 위에서 기름띠나 비행기의 파편 혹은 구명조끼 같은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호주 교통부는 수개월간의 정밀 조사 끝에 공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사건의 원인은 현재의 증거로 판명할 수 없으며 비행기와 조종사는 해상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2012년 과거 조사 파일이 공개되면서 실종 당일 수색기가 바다 위에서 일시적인 파편지대를 포착했다가 강한 조류로 인해 놓쳤다는 내부 기록이 확인되기도 했으며 1983년 킹 아일랜드 해안에서 세스나 182 기종의 카울 패널 조각이 흘러들어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의 잔해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연구 결과 명확한 증거로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과학계와 항공 전문가들은 가장 유력한 가설로 비행 착각, 즉 공간 정의 상실을 제시합니다. 밤중에 사방이 어두운 바다 위를 비행할 때 계기 비행에 미숙한 초보 조종사들은 하늘의 별빛과 바다에 반사된 별빛을 구분하지 못해 비행기가 뒤집힌 상태로 날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발렌티크가 자신도 모르게 비행기를 배면 비행, 즉 거꾸로 뒤집힌 상태로 몰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만약 비행기가 뒤집혔다면 자신이 지상이나 바다에 켜둔 불빛이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발렌티크가 보고한 내 위에서 궤도를 돌며 나를 따라오는 4개의 밝은 빛은 실제로는 바다나 섬의 불빛 혹은 자기 비행기의 랜딩 라이트가 바다에 반사된 모습을 거꾸로 보며 착각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세스나 182와 같은 중력식 연료 공급 장치를 가진 비행기는 거꾸로 뒤집히면 엔진의 연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엔진이 거칠게 구동되거나 멈추게 됩니다. 이는 발렌티크가 마지막에 엔진이 거칠게 아이들링하고 있다고 보고한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결국 그가 마주한 정체불명의 물체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비행 착각에 빠진 조종사 자신이 만들어낸 환영이었고 비행기는 연료 공급 중단과 조종 상실로 인해 급강하여 바다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현대 항공 역학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데릭 발렌티크 실종 사건은 여전히 항공 역사상 가장 기이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미숙한 파일럿이 겪은 비행 착각의 비극적인 결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규명하지 못한 상공의 또 다른 현상이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그가 남긴 그것은 비행기가 아닙니다. 라는 마지막 무전이 여전히 차가운 베스 해협의 바람 속에 의문으로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